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 날짜로 11월 11일이기 때문에 1차 대전 이긴 기념일이죠. 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중요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갔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더군요.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투이러도 별로 다정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말은 기자회견할 때 두 나라가 사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 바디랭귀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그 한 주일이었어요. 중간 선거가 끝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 또 그 기자들과의 설전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블루 웨이브가 없었다라고 저도 화요일에 선거가 치러지고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블루 웨이브가 조금 오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원이 30석 이상 가졌고 많게는 아직 투표가 다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해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낸시 펠로시 차기 그 하원 민주당이죠. 다수당이니까 하원 의장에게 큰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제 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뭐가 조금 안 되면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낸시 펠로시 연방 그 하원 의장이 8년 전까지 하원 의장을 민주당으로서 하고 그때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었고 이번에 다시 되게 되는데 이 낸시 펠로시가 초지 일관으로 주장을 했었던 것이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를 사실은 통과되도록 이리저리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이루었고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이 헬스케어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주요했었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민주당은 이번에 완전히 그 무지개당이 됐는데 여성 처음으로 정치를 해서 연방 하원이 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았고 34명은 아무튼 처음 당선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집권당으로서 중간 선거에서 표를 잃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번 빼고는 다 졌는데 지난 100년간을 통계로 삼으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숫자가 좀 그 워터게이트 이후에 가장 많고 그리고 또 플러스 주지사도 이번에 7석 플러스 지금 플로리다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더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가 불었다, 몰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의석을 늘리면서 3석 정도 4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한 석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수당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4석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이 당선했는데 이거 되고 보니까 아니다 해서 지금 표 차이가 너무 작아서 재검표 들어갔으니까는요. 그래서 상원은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상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서 이기기는 했지만 상원이 35명만 선거에 나갔는데 그 가운데 29명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이 9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민주당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한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고 해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크게 이겼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애리조나에서도 지금 또 그 민주당이 다 공화당이라고 땅땅땅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돼버리고 플로리다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시시피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략을 또 바꾸었습니다. 뭔가 그 선거 투표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리다주에서도 애리조나주에서도 공화당이었다가 민주당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고, 그리고 대통령도 아무런 증거를 갖고 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딱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더군다나 이 선거 같은 것은 모두 다 주, 로컬 차원에서 딱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누가 말하자면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마치 조작이 됐다던가, 이런 식인데, 어떻게 미국의 18년 선거가 한국의 예전에 부정선거처럼 뭐 선거통을 뭐 없앤다던가 바꿔치기 한다던가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한인표 같은 경우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당선된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방 하원 의원 2명 나오게 됐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주 39지구에서 영킴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그런데 그 투표 수가 어제에 비해서 1200표 이상 줄어들었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킴 후보가 제일 처음에 선거하고 나서 100% 투표통을 다 열어봤을 때는 3,777표인가를 앞서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폴리티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영김 후보가 앞서가는데도 민주당 쪽으로 기운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폴리티코에서는 지금 39지구와 비슷한 다른 지역을 몇 년 동안을 계속 분석을 하고, 이번에도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쪽 지역을 분석을 했더니 공화당에서 차츰 이렇게 민주당색이 되다가 이번에는 어떤 지역에서 20몇 퍼센트, 10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뭐 유권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바로 반영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공화당이 1석, 2석을 늘린 곳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뭐 민주당이 뭐 11석을 늘렸다던가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11석이 최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티코에서는 영킴 후보가 현재 2673표 앞서갑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승리에 가깝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것이 폴리티코의 이론을 전해드리자면, 폴리티코는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쪽 지역의 선거를 팔로우업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요. 보면은 지난번에 에드 로이스가 지금 영킴 후보의 상사였었던 에드 로이스가 마지막으로 당선됐었을 때 그 지역에서 이 상원 투표를 15만 표를 받았거든요. 지금 영킴 후보가 8만 3천 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11만 2천 표를 받아서 합쳐서 26만 3,456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뒤에 이 지역에서 계산된 투표는 16만 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0만 표가 계산이 덜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4년 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갔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면은 지금 약 20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538 같은 경우 네이 실버 같은 정치 선거 전문가는 이 지역에서 아마 21만 8천 표는 투표를 했을 거다. 약 22만 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6만 표밖에 개표가 안 된 겁니다. 투표통은 다 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 점점 우편 투표를 많이 하고요. 또 프로비저널이라고 해서 임시 투표를 하는데, 이 임시 투표는 아마 라티노가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에 라티노가 상대 민주당 후보가 라티노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급하게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권자 명부에 없으면은 그러면 임시 투표를 하고 하는데, 해서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2월 7일이 돼야지 공식적으로 당선자를 발표를 하는데, 영킴 후보는 이제 당선을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또 한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워싱턴에 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투표수는 16만 표, 지난번에는 26만 표였는데 전문가들은 몇만 표는 더 남아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봐야지 되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하룻밤 사이에 지금 11,000표 이상이 내려갔거든요. 상대 후보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뉴저지주의 앤디 김 후보는, 이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영킴 후보는 공화당이고, 처음에 선거 다음 날은 졌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그쪽도 뭐
임시 투표 같은 것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현재 제가 한 방송하기 전에 5분 전에 봤습니다. 앤디 김 후보가 공화당 현역 의원에 비해서 3,424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 영킴 후보가 앞서가는 투표보다도 지금 더 많죠. 그래서 뭐 민주당의 승리냐 공화당의 승리냐 저는 참 말하기가 힘들다고 보아지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겼고 이기는데 지난 2016년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곳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나오고 또 이런 지역은 2020년도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이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광고가 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투표하러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공화당 후보도 유권자들도 나가게 했지만 워낙에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래서 그 광고에서 너무나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를 악마로 그 묘사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이민자를 배척하는 그런 것으로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팍스를 보면 알아요. 팍스뉴스가 오늘도 계속 보도하는 게 별로 아주 시답지 않은 요즘은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밥 먹기 전에도 사진 찍고 어디 가나 사진 찍잖아요. 예를 들어 소수 인종이 누구에게 뭐 험하게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누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그 화질과 이런 것으로 이제 찍고 그 뭐 팍스에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 돌아다닌다던가 하면은 팍스는 꼭 그런 것을 전합니다. 큰 뉴스인 듯이 그만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아름답지 않은 쪽으로 묘사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맘대로 못하고 대신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여러 가지 연방 대법관 인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대통령이 정말로 맘대로 하는 분위기는 이번 선거로 꺾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주당은 뭐 여자, 무슬림,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모든 주요 선거에서 다양한 그 인디안 아메리칸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고요.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화이트. 그래서 공화당에서 정치인으로 행동을 하려면 화이트이 아닌 사람들은 소수인 사람들은 더 화이트보다도 화이트 정책을 지지하고 화이트보다 더 앞장서서 소수 인종을 압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션 해니티나 러시 림보나 대통령이나 팍스나 이렇게 지켜보면 앞으로 가는 분위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고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워러게이트 직후에 그 선거에 많이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데 그때 워러게이트 베이비라고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러게이트 베이비는 리처드 닉슨,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을 반대하는 조금 좌측으로 가려는 그리고 그때 지금 대통령을 한껏 보호를 하고 본인의 와이프를 전혀 뭐 정치 뭐 큰 경력 없이 하기는 뭐 그거는 따질 것은 전혀 아니네요. 왜냐하면 외교관이니까 외교관은 뭐 누구나 다 봐주기로 하고 하니까 바티칸의 외교관으로 보낸 뉴트 깅그리치가 그때 워러게이트 베이비 좌측으로 가려는 민주당에 대항해서 우측으로 그 기술을 들고 간 사람이죠. 이번에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 베이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 베이비들이 남아있다면 트럼프 베이비 대 중도적인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좌측인 일부 극좌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많이는 아니고 됐지만 대체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이 아주 극진보보다는 많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룹의 싸움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그 블랙
블랙 여성 연방 하원 의원 미아 로브라고 아주 그 젊은 여성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의원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떨어졌잖아. 이름 부르면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백인 지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뭐 여러 가지 상관없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겠다는 게 대통령이고 이제까지 그 공화당과 많이 다른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조지 부시 때까지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이민자를 껴안으려고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껴안으려고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싹 뒤집은 거예요. 이제는 백인 중심으로 가겠다.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메리카 화이트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투머치 공정했는데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너무 많이 해서 방송 듣기가 역겹다, 거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화이트 피플이 아니잖아요. 화이트 피플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종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피메일이기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피메일은 미국에서 인기도 있고 뭐 특별하게 차별받는 것도 없다고도 할 수 있고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이라는 게 득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피메일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white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white를 위한 정책을 펴고 white이 아닌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을 악마화하는 대통령을 제가 어떻게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 가리고 입 가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의 이 직업은 여러분들께 공정하게 알려드리고 대통령이 부당하게 소수 인종을 깔보는 것은 한국 사람도 깔본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국가,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좋아하죠. 그러나 유색인종, 쉐톨 국가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사는 국가는 넬슨 만델라가 숨졌을 때 아니 뭐 블랙이 리더인 국가 중에서 뭐 아니면 작은 정부, 시 중에서 제대로 된 쉐톨 아닌 데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여러분을 차별하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 좋아하시는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분, 바로 그분, 저한테 지금 악한 감정을 품고 계시는 그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경멸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멸을 합니다 하고 사실을 그때그때 경각시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덜하죠.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깨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조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시든지 마시든지는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 이슈를 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가장 가까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다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이런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거가 끝나서 하원이 민주당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 바짝 신경 쓰는 부분이 있죠. 다음날 기자회견을 할 때 바로 드러나던데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지금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본인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법무장관을 해고해 버렸잖아요. 이 연방 법무장관이 제가 어제 그 정규 방송 시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법을 지키려고 rule of law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했더니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 댓글에 써주셨어요. 제가 그 제프 세션스 해고된 법무장관이 rule of law를 지켰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바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동의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이고 그 나가면서까지도 아주 그 강한 것 하나 해놓고 나가고 또 가족들을 이민자들을 어린아이와 엄마 아빠를 다 떼놓고
그 에이시안들에게 나쁜 그런 이민 정책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이 해고된 이유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당신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이 딱 그 법무장관으로서 이 특별검사 같은 것도 임명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러시아 사람들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만났었기 때문에 나는 이 러시아 수사에서 빠진다고 빠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에게 저항한 거거든요. 본인은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에게 너무 훌륭하다 하면서 법무장관까지 갔지만 법무장관이 된 뒤에는 법무장관은 법무부를 헌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켜서 대통령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나는 빠진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법을 지킨 거죠. 나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미국의 법무부를 이끄는 법무장관이다. 그 점에서 law of law, the rule of law를 지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에게 흑인 기자만 골라서 또 그렇게 그 경멸을 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부분 그냥 일반적인 비난할 때는 다른 뭐 남자 기자, 백인 기자들에게도 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상하게 아주 뭐 너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럴 땐 꼭 흑인 피메일 기자들에게 그러거든요. 그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나는 지금 이제 새로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왜 제가 자꾸만 법무장관을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죠. 연방 그 법무장관 대행이요. 맷 위리커, 그 TA인데 그 미국 사람들 다 그냥 위리커라고 읽으니까 위리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미국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맷 위리커 같은 경우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그 특별검사에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 보호하고 힐러리 클린턴 자신 같으면 기소해서 가둬버렸겠다 이런 글 쓰고 뭐 커멘트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이 CNN 방송에 출연해서 전혀 반대의 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반대의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상황이 바뀌면 전혀 반대의 말을 또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의 애인 전에 CNN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남편도 샌프란시스코 그 부지사였고요. 게리 뉴섬 지금 이제 주지사로 이번에 당선됐지만 그때 민주당 하다가 남편과 이혼하고 바로 3개월 뒤에 돈 많은 가구점 CEO와 가구 체인 CEO와 결혼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그 팍스로 딱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반대의 얘기를 극단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는 사람은 또 그런 경우가 올 때는 반대의 행위를 또 합니다. 이 그 맷 위디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났던 만나지 않았던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이 사람은 그동안 너무나 이 특별검사를 비난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는 것에 최고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기자로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이랬던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모르는데 좋다 하는 거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Well, Matt Whitaker, I don't know Matt Whitaker. Matt Whitaker worked for Jeff Sessions. And he was always extremely highly thought of, and he still is. But I didn't know Matt Whitaker. 대통령은 이렇게 모른다고 했지만 어제는 제가 뉴욕타임스만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9월 달에 뉴욕타임스가 제프 세션스 물러나고 나면 아마 충성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거다라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워싱턴 포스트도 제가 그 기사 못 읽어봤는데 했더군요.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같은 보도를 했었던 날이 10월 11일인데
대통령과 너무 서로 좋아하면서 시시때때로 출연하고 전화하고 하는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의 3명 앵커 가운데 1명 앵커가 10월 11일에 대통령에게 물어봤을 때입니다. 아니 팍스뉴스가 이렇게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준 거죠. 이러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 뭐 맷 위리커라는 사람을 제프 세션스가 물러나거나 해고되면 그 자리에 둔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앵커가.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 그 사람 잘 아는데 뭐 너무 똑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says that you talked to the Attorney General's Chief of Staff about replacing the Attorney General. Well, I never talk about that, but I can tell you Matt Whitaker is a great guy. I mean, I know Matt Whitaker, but I never talk about conversations that I had. But, you know, the Washington Post gets it wrong a lot. 결론은 대통령은 이 사람을 10번 이상 만났고 집무실에서도 뭐 5번 이상 만났으며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는지를 그리고 북한도 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전까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게 아주 최고의 아첨들을 했는지 잘 압니다. 이 맷 위리커도 굉장히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도 해줬을 테고 케미스트리가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고요. 아이다호의 그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한 달 전에 나 그 사람 만났고 잘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는 한 달 뒤에 나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은 말이 뭐가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로 행동으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한 달 전에 안다고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팍스와 인터뷰에서는 그런데 뭐 법무장관 임명 그건 아직 뭐 모르지 얘기해보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얘기도 안 해보고 그 덜컥 그 대행으로 임명을 했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나의 개인 변호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니까 자꾸만 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성나게 되고 정치인들도 막 좀 뭐라고 할까요? 분노도 하게 되고 또 알려야지 될 얘기가 많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뭔가 그 러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기본적인 것은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된다. 그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충고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에 대해서 또 하나 그 크레딧을 주는 것은 이 제프 세션스가 대통령에게 정말 충성을 하고 앞에 나가서서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에게 러시아 빼고는 얻을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이 사람이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 세션스 이번에 해고될 때 제가 생각났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션 스파이서라는 그 라인스 프리버스라는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션 스파이서 대변인 이 사람이 지금 세라 허커비처럼 막 거짓말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이 정도까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you fired 해고된 겁니다. 이 사람이나 라인스 프리버스나 이렇게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좀 막가파 기질이 있어야지만 돼요. 세라 그 허카비도 정말 심각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 연방 법무장관 대행이 그 특별검사를 만약에 해고한다면 대통령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는 이걸 해고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특별검사를 연방 하원에서 의회 청문회에 부를 겁니다. 불러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뭐냐 하고 다 알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30명 넘는 사람을 기소를 했겠어요. 특별검사가.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특별검사가 지금 그야말로 어디였던가요? GQ 남성 잡지에서
침묵의 달인이다. 뭐 silence of master, master of silence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제 뭔가를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를 해고한다면 매트 위티컬 법무장관 대행 자체도 청문회에 나갈 테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또 이제 권력 남용 얘기 나올 테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돼서 소환장, 소환 권리가 있는 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던 일입니다. 난투극과 같은 기자회견.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YTN에서 그 올린 그 보여준 그 비디오를 보니까 대통령이나 CNN의 그 짐 애커스타나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YTN에서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을 올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위터의 백악관에서 세라 후카비가 올린 것 어느 누가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완전히 뭐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와대에서 그 기자의 그 청와대 출입증, 기자증을 빼앗았을 때 그 청와대에서 그 장면에 그 장면 근거로 둔 그 장면을 그 조작을 해서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해서 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린다고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저 제3세계 독재국가 아니고는. 그런데 미국에서 그랬어요. 세라 허카비가. 그런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짐 애코스타가 어떤 분은 둘 다 잘못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느 비디오를 그 YTN도 만약에 그 전에 올린 것이라면 세라 후카비가 그렇게 그 조작된 그런 것을 백악관에 올렸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올렸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처음에는 그 인포월즈라는 모든 지금 그 소셜 미디어에서 다 그 사람의 것을 내려버린 왜냐면 하도 뭐 샌디옥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어린이가 죽었으니까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면은 그거 다 가짜다. 총격 사건이 어디 일어났어. 다 배우들이 누워 있었던 거야. 걔네 아역 배우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렉 존스의 인포월즈를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CNN의 짐 애코스타라는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은 뭐 레이건에게도 오바마에게도 원래 기자 직업이 그런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받기 싫은 질문 답변하기 싫은 질문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기자인 겁니다. 그런데 끝내 그날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민 문제에 관심이 많고 쿠바계예요. 어머니는 저쪽 그 영국계이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민자를 악마로 하고 캐러반 얘기 지금 벌써 안 들리죠? 캐러반이 뭐 병균을 퍼뜨린다는 둥 거기에 무슨 중동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둥 범죄자라는 둥 막 이런 것을 퍼뜨려서 공화당 표를 좀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때문에 투표율도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무슨 공화당이 실제로 풀어준 그런 그 범법자 그 서류 위비자를 마치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을 완전히 범죄자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의미의 그 비디오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올렸거든요. 마지막에 많이.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팍스도 좋다고 뭐 풋볼 경기하고 할 때 올리다가 자신들이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법적인 그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 팍스는 올릴 만큼 다 며칠 동안 하다가 나중에 내렸습니다. CNN 같은 데는 처음부터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 그 대통령이 틀어달라는 것 안 틀어줬고 돈 받고 하는 광고인데도 돈 안 받고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CNN이 참 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팍스에게는 아마 안 할 겁니다. 팍스조차도 그렇게 했던 이런 것 캐러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인턴들이 그렇게 기자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그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하는데 대통령이 당신 그냥 마이크 내려놓으라고.
이러니까 이제 인턴 기자가 와서 그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 사이에 팔이 약간 꼬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가 그 미안하다고 pardon me, ma'am 하고 얘기했어요. 그 젊은 인턴에게. 그런데 백악관은 그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내가 마이크 안 줘서 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몸을 그 인턴 기자와는 반대편으로 마이크 안 뺏기려고 기울이면서 그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그 오디오는 빼버리고 백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오디오는 빼버리고 속도를 조절을 해서 마치 그 손을 잡은 것과 같은 팔을 잡은 것과 같은 아니거든요. 두 팔이 같이 꼬였어요. 그러면 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자가 남자 팔에 꼬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남자가 여자 팔에 꼬인 것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런 것도 싫어요. 미투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옷 입고 있었고 남자 양복 입고 있었고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마이크를 뺏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팔이 약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기자가 아주 저돌적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편집을 해서 한 것.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이런 것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뭐 기자가 그렇게 끝까지 뭐 따지고 들 건 또 뭐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곤란하니까 캐리번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겁니다. 답변을 안 할 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기자의 job입니다. 그 기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과 함께. 그런데 어쨌든 그 조작된 테이프에 대해서는요. 백악관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올렸어도 그 대변인을 이 그 CNN의 기자가 기소할 수 없다네요. 이 백악관 대변인도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대통령이 사흘 사이에 3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메일 기자에게 너 바보 같다.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은. 그게 제가 어제 좀 잘못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화면이 안 보였기 때문에 A.V. 필립이 멀리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제가 에이프릴 라이언이라고 했거든요. 어제 역시 지금 새로 임명된 그 법무장관 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에비 필립 CNN 기자에게 대통령이 What a stupid question. What a stupid question.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PBS의 그 야미치 알신도로 뭐 이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카 굉장히 쿨하고 아무튼 쿨한 기자예요. 그 기자가 대통령에게 요즘 대통령께서 본인을 내셔널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내셔널리스트는 국수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옳다는 그리고 대통령은 여기에서 내셔널리스트를 얘기를 할 때 white nationalist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ite nationalist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예전에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을 때 유대인에 대해서 독일계가 우수하다. 항상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 식민지의 시대, 억압의 시대에 사용되는 게 이 내셔널리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연설하면서 I'm a nationalist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white nationalism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하니까 아니 무슨 그따위 인종차별적인 질문을 하냐고. 그게 왜 인종차별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대의 입을 누르려고 해보는 그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웠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미국의 내셔널리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아무튼 그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에이프릴 라이언이라는 또 다른 그 CNN 방송의 그 분석가에게 도대체 불쾌하다 하면서 당신은 루저 뭘 하는지도 몰라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기자였습니다. 남자 기자에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CNN 기자에게 물론 그랬죠. 그 백악관 출입 기자 짐 에코스타에게 CNN이 당신 같은 사람을 고용한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stupid, what a stupid question. You are a loser.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너무 인종차별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백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다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근데 백인들이 처음에는요,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누가 인종차별주의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믿고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누구라도 같이 조금 저돌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고 가만히 참고 아이 저러다가 나아지겠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상대가 반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합니다. 거짓말의 강도도 공격의 강도도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팍스 뉴스를 보면은 그것도 팍스 앤 프렌즈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팍스 앤 프렌즈가 아니었어요. 팍스 뉴스의 호스트들이 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호스트와 호스트 2명과 그리고 다른 호스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쇼의 호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쭉 나와서 한 5명, 6명 정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라는 뉴욕의 10선 의원을 깨고 이 콜테즈 같은 경우는 조금 중도보다는 좌측이라고 할 수 있죠. 26살의 라티나예요. YC 아닙니다. YC였다면 이 팍스 뉴스의 호스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 오카시오 콜테즈가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워싱턴 DC가 워낙 비싸잖아요. 아파트먼트가. 내가 3개월 동안 봉급받을 때까지는 그 아파트먼트를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비싸구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팍스의 호스트들이 그 트위터를 보고 막 웃고 하면서 아니 남이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구한다는 게 그렇게 웃을 만한 일입니까? 막 웃고 하면서 뭐 조롱하고 그리고 또 어떤 빌 해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빌 해머는 아닌가요? 에드 헨리가 그랬던가요? 에드 헨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드 헨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빌 헨리가 됐던 에드 헨리가 됐던 다 웃고 남 돈 없어서 아파트 못 얻는다고 그러는데 좋아하고 했어요. 그러고 막 비웃고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난번에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콜테즈 후보가 잡지와 인터뷰를 할 때 옷을 입고 나왔더니 팍스에서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 소수 인종을 돕는다면서 수천 달러 옷 신발까지 다 합치면 몇천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잡지사에서 그렇게 입혀주고 하고 하라는 것대로 했고 왜냐하면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브랜드의 옷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옷을 돈 주고 사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라는 대로 입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팍스의 에드 헨리, 빌 해머가 그 내용 모르겠어요. 그 뒤에 다 밝혀져서 다 아는데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팍스의 호스트가 이 콜데스는 자기는 몇천 불짜리 옷을 몇천 달러짜리를 입고 다니면서 아니 워싱턴의 아파트를 못 구해. 이게 방송에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팍스의 호스트들인 겁니다. 절대로 다른 방송 호스트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팍스만이 진짜다. 시골 사람들이 보면서 예를 들어 한국의 KBS가 마구마구 무너질 때도 KBS의 무너지지 않는 아성 같은 게 있잖아요. 시골 지역에서. 그런 것처럼 시골에는 팍스만 들어가는 곳이 많고 다른 진보는 쫙 이렇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CNN, MSNBC, CBS 다 많으니까 나눠서 보니까 시청률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고 팍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팍스만 열심히 보면서 맞아 저 콜테스 돈을 몇천 불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무슨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진행자들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때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정정은 안 하고 지금 사실이 알려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콜데스가 트위터에 올렸군요. 내 이름을 내가 선거 끝나고 5개월이 됐는데 그때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얼마나 뉴스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호스트들이 내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니 1%, 탑 1% 돈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앵커들이 내가 주택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있잖아. 세 번째, 나는 그 옷을 산 적이 없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와 브레이트바트와 인포월 이런 데가 한 편이고, 그리고 또 워싱턴 이그제미너, 그리고 나머지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측이 다 어느 정도 뭐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긴 하지만 팍스의 과장과 오보가 훨씬 심하다는 것은 그건 제가 방송을 늘 보니까 압니다. 그런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가 이렇게 아주 그 직접적으로 저돌적으로 나오니까 그 밖에 사람들도 처음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요.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가오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미셸 오바마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 음모를 많이 퍼뜨려서 우리 딸들도 우리 가족이 위험하게 된 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 트럼프가 몰랐겠어요.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거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출생증명서까지 보여주니까, 출생증명서가 가짜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나중에는 더 이상 가짜라고 할 수 없어지니까 맞다. 오바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사과는 안 했고요. 아직도 많은 한국 분들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무지하다고 깔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직도 트럼프 그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잖아. 무슬림 신자잖아. 무슬림 신자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무슬림 신자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런 것을 믿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미셸 오바마까지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잘못합니다라고 거짓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든 좀 이런 시절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소수인종을 비난 안 하고 소수인종 리포터에게 너 머리가 비었어. 정말 루저야.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야 하고 여러분도 지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제가 이거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하는 것도 저도 방송하는 게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죄송해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잘못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왜 그쪽에다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불만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과 왜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전과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뉴스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제가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 함께 묶어서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꽤 됐고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자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협상이 깨진 것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원의 엘리어스 엥겔이라는 차기 외교관계위원회의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나가든 독주는 못하게 막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화는 멈췄고 일단 긴장은 높아졌고 북한이 핵실험은 중단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핵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국의 발표에 따르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 내년 초에 만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말이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교체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큰 개편이지만 경제정책 수정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수현 실장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홍남기 부총리로 바꾼 것 이런 건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경제 규모가 크니까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경제 개편이라는 것은 경제 정책의 개편이어야지 되지 정책은 그대로 있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고요. 뭐 로이터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보도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산불이 지금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파라다이스라는 지역은 뭐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고의 지금 뭐 주택 비즈니스 은퇴촌인데 구조물이 뭐 6,300개가 다 불탔고요.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말리부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레이디 가가 대피하라는 대피령 받았고요.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킴 카다시안 웨스트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 군데에서나 이렇게 큰 산불이 나면은 그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비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무슨 좀 정부가 돕겠다라던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안 돕겠다라고 위협을 했고요. 캘리포니아가 그 정책을 잘못하니까 그 꼴이지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했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와 대통령이 그 정책이 다르잖아요. 환경 정책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나무를 안 베서 못 베게 하고 보호하다가 그 산불 나서 뭐 불타고 사람 죽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연방 정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순서는 나중에 그렇게 예를 들어 그 본인의 신념대로 하더라도 순서는 그게 아니었지 싶네요. 사람들이 죽고 불타고 있고 겁나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컴포트라는 이런 좀 사람들을 위안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없어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원 안 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뉴스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캘리포니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비극이잖아요. 총을 쏴서 그 바에서 젊은 사람들 또 1년 있으면 은퇴를 할 셰리프도 숨지고 있는데 그 범인이 총을 쏘기 직전에도 총을 쏘다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잖아요. 뭔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부르길 바래. 그래 나 미쳤다. 그러나 이 총격 사건 이후 사람들이 할 일은 희망, 기도 이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일 수도 있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나? 뭐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새로 그 주지사가 된 게빈 뉴섬이 지금도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시골 지역보다는 총기 규제가 좀 강합니다만 더 강하게 한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이 참 신사적인 것이 뭐가 신사적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도 정규 방송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알면서도요. 팍스 같은 데서 만약에 이 총격 사건을 라티노라든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저질렀다고 하면은 인종을 굉장히 부각시켰을 거예요. 백인이잖아요. 진보 언론에서 총 쏜 사람 백인이다라고 막 그 팍스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항상 큰 미국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는 총격 사건의 범인은 거의가 지금까지 백인입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인이 총을 가진 사람이 뭐 가장 많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겠죠.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될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새로운 평화협정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곧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싫다는데 이게 무슨 평화협정 계획이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허시먼이라는 하는 그 여성들 2명이요. 스토미 데니엘스와 그 캐런 맥두걸. 이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돈 많은 남자가 여자랑 하룻밤 자고 그만큼 돈 줬으면 됐지. 10몇만 달러 줬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국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얘기 같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그때 돈을 줄 때 입막음을 할 때 대통령이 센트럴 로를 했다. 그 중요한 그 중심에서 역할을 뭐 다 지시했다는 것이 되죠.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느냐. 선거 자금으로 지금으로서는 그 쓰여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터키 대통령이 그 프랑스로 가면서
그 자말 카쇼기라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사우디 국적의 이 사람을 사우디에서 온 인간들이죠. 정말 손가락을 살아있는데 하나하나 다 자르고 뭐 목을 쳐내고 했다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뭐 산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자말 카쇼기의 그 테이프를 미국, 사우디와 다 공유했대요. 프랑스, 독일, 영국과도. 그런데 아직 사우디에 대한 특별한 조치, 뭔가 이렇게 뭐를 공급하지 않는 것 하나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엔 없거든요. 다음 주에 이런 것도 큰 이슈가 되겠죠. 앞으로의 2년은 지금까지의 2년보다 더욱 거칠고 험한 미국이 될 것 같은 중간 선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